저희 15장 법인세 공개 특강으로 촬영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07페이지 보시면 예7번이라고 되어 있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내용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페어밸류 OCI의 선택자가 붙으면 지분 상품입니다. 페어밸류 OCI에 선택자가 없으면 채무 상품이에요. 그래서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지분 상품,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은 채무 상품, 이 두 개를 풀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선택자 붙은 걸 먼저 할 건데요. 페어밸류 OCI 선택은요, OCI가 발생하면 리사이클링 금지라는 거 아십니까?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리사이클링 금지라는 거 아세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채무상품, 채무상품이 리사이클링 허용입니다. 리사이클링 허용. 그래서 저는 리사이클링 금지를 지금 먼저 하고요. 리사이클링 허용을 해줄 건데, 그 리사이클링 금지인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재평가 잉여금을 배웠죠.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 리사이클링 금지였죠.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이랑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을 적어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서브노트에 360페이지, 361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를 좀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제목 적어놨고 밑에 적고 이제 옆 페이지 메모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메모하시는데 뭐 가능하시면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재평가 잉여금이랑 똑같아서 여러분 쉽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게 좀 어려워요. 요거 할 때 좀 잘 적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제가 해줄 때 필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요건 좀 편하게 들으시고 요거 할 때 필기를 잘해서 나중에라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둘 다 적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간은 돼요.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 경우 1번을 보세요. 경우 1번을 보면 X1년에 지분 상품 10,000원을 취득하고 이를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분류했고 기말 공정 가치가 11,000원이고 다음 연도 초에 11,000원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적을게요. X1년 중이라고 되어 있죠? X1년에 지분 상품인데 제가 여기다가 페어밸류 OCI 선택자 선택 요렇게만 적을게요. 그럼 10,000원이고요.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잘 봐 계속. X1년 말이 됐어요. 그럼 얘는 기말에 무슨 평가하는 겁니까?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죠.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11,000원 됐어요. 그러면 여기 페어밸류 OCI 선택금융자산을 1,000원을 증액하잖아요. 1,000원을 증액해서 얘가 11,000원 되죠. 11,000원. 이때 대변에 OCI 플러스 OCI 플러스라는 게 평가이익이 1,000원 잡혔잖아요. 여기까지 했죠. 제가 노란색으로 밑에 적어줄 텐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밑에다 노란색으로 적는 건 회계상 분계가 아니고 세법상 세무 조정하는 겁니다. 세무 조정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계상 자산으로서 11,000원이죠. 11,000원 됐는데 세법은 이거 원가법이거든요. 세법은 주식의 평가를 할 때 원가법이니까 10,000원으로 돼 있어요. 10,000원으로. 1,000원만큼 차이 나니까 여러분 입금불산입 1,000원 마이너스 유보 이 마이너스 유보를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를. 근데 대변에 OCI라고 돼 있죠. 요게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NI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자본이 증가했는데 NI가 아닐 때 여기다가 입금산입 1,000원 기타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줄짜리 분계가 세무조정을 2개 일으켜요.
대변에 OCI 잡은 것 때문에 이 자본 늘린 것 때문에 입금 산입 1,000원 기타. 요 자산이 변한 것 때문에 입금 불산입 1,000원 마이너스 유보. 아까 재평가 잉여금하고랑 똑같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재평가 잉여금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 잘 봐요. X1년 말에 법인세 관련된 분계가 필요한데 일단 회계상 이익이 없죠. 보세요. 회계상 이익이 없죠. NI가 없죠. 근데 세무조정 2개 했죠. 한번 적어보면 회계상 이익이 0인데 입금 산입이 1,000원이니까 1,000원 더했다가 입금 불산입이 1,000원이니까 1,000원을 빼면 회계 과세소득도 0이죠. 0인데 세율이 20%면 세율이 20%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여기가 0이죠. 그럼 대변이 미지급법인세 올해 세금 낼 건 없고요. 차변에 법비 법인세 비용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계가 뭐냐면 요 마이너스 유보가 잡혀 있으니까요. 이거로 인해서 이연 법인세 부채 2연 법인세 부채를 잡는데요. 요 1,000원에 20% 곱하니까 200원. 200원. 200원만큼 2연 법인세 부채 잡으면서 200원만큼 여러분 200원만큼 여기 OCI 보이세요? OCI 보이세요? 얘가 NI 건드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OCI 건드렸으니까 OCI 플러스 자 이렇게 되면 OCI가 얼마가 됩니까? OCI가 얼마가 됩니까? 800원. 800원 되죠? 자 대답하세요. 1,000원은 뭡니까? 세 전금액. 1,000원에서 200원 뺀 게 800원. 뭡니까? 세 후금액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옆에다가 이거 똑같은 건 X2년 초입니다. X2년 초에 이 주식을 팔았는데요. 얼마에 팔았습니까? 현금 11,000원에 팔았습니까? 11,000원에 팔았을 때 얘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이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이 11,000원 돼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개하면 처분이익이 0이죠.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처분이익이 팔았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OCI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걸 리사이클링 안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처분이익이 0.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받아들이세요. 처분이익이 0 됐습니다. 0. 그런데 얘가 지금 주식이 팔렸으니까 자산이 0 됐잖아요. 그러면 일로 오세요. 작년에 마이너스 유보 잡은 게 보이세요? 이 마이너스 유보가 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유보 추인 되려면 입금 산입 1,000원 플러스 유보.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적은 건 세무 조정입니다. 세무 조정. 요 자산을 팔았죠. 요 금융자산 팔았죠. 그래서 입금 산입 1,000원 플러스 유보, 입금 산입 1,000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분개하게 돼 있고요. 계속합니다. X2년 말이 되면 법인세 관련해서 입금 산입했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이 없어요. 없는데 더하기 입금 산입 1,000원 했으니까 세율 20%면 세금 낼 게 생깁니다. 미지급 법인세가 200원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때 차변에 법비 200원을 만약 건드리게 되면 여기 보세요. NI, 회계상 NI 건드린 게 없는데 회계상 NI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우린 장부에 작년에 2연 법인세 부채 잡아놨습니다. 얼마 잡아놨냐면 200원 잡아놓은 게 보이세요? 여기 옆에 200원. 요 보이죠? 이거 200원 부채. 요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200원만큼 법비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아까도 해봤었는데 전 시간에 이 법비라는 것과 법비라는 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단기 세금 내는 거랑 이연 법인세 부채 없애주는 거 이 분개가 되는 거다. 책을 보시면요. 1108페이지입니다. 1108페이지 위에서부터 몇 번째 분개냐면
세 번째 분계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X2년 말 분계를 보니까 차변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200원 줄이면서 대변에 당기법인세 부채가 200원 증가하는 그 분계가 있는지 확인하실래요? 요걸 합친 분계야. 법비를 없애버리고 요걸 이렇게 합친 분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분계 밑으로 갑니다. 분계 밑으로 주석 달려 있는 거 밑에 한 줄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X2년 말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에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얼마 표시된다고? 재무상태표에 OCI에 금융평가이익 얼마 표시된다고? 800원이 표시된다는 말이 보이십니까? 800원이 표시된다는 말이 보여? 그 무슨 말이야? 이리 와봐. 작년에 OCI 잡은 거 보여? 1,000원. 근데 OCI 얼마 줄였어? 200원 줄였지. 대답해. OCI가 얼마 됐어? 800원. 세후 금액으로 800원. 그게 이 분계했을 때 남아있을 거 아니야? OCI 평가이익 800원이 장부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게 왜 남아있는 거야? 리사이클링 금지니까. 리사이클링 금지니까 남아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OCI 800원을 없애면서 대변에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리사이클링 금지니까 OCI 남아있는 800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 끝났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걸 빨리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전 시간에 했던 재평가 잉여금과 동일한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 줬을 때 전 시간에 했던 재평가 잉여금을 이해했던 사람이라면 이건 그대로 똑같아. 그게 똑같다고 못 느끼면 뭐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다시 정리해. 전 시간 강의도 다시 한번 보고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고 비교해 보시면 이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우리가 배운 재평가 잉여금과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 똑같은 문제 자료에서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채무상품을 좀 해볼 건데요. 1107페이지 보세요. 1107페이지에 얘 7번 보세요. 자, 경우 2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우 2번은 X1년에 채무상품 10,000원에 취득했는데 이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고 X1년 말 공정가치가 11,000원이니까 올랐죠. 1,000원만큼 공정가치가 올랐죠. X년 초에 채무상품을 11,000원에 처분했다고 되어 있고요. 단서가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단서. 채무상품은 액면 금액으로 취득. 여러분 뭡니까? 액면 취득. 액면 취득이면 액면이자와 유효이자가 동일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액면 취득했으면 액면이자와 유효이자가 동일한 거 알고 계세요? 더 읽어보고 보고기간 말에 표시이자는 모두 수취했다. 자, 박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단서가 있는데 밑줄 쳐요 거기. 채무상품을 액면 금액으로 취득했으므로 표시이자와 유효이자는 동일하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하므로 분계를 생략한다. 우리가 액면 취득에서 액면이자와 유효이자가 똑같으면 회계상 이자 수익 잡는 거랑 세법상 이자 수익 입금 인정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면 취득한 걸로 나오게 되면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세법을 공부해 봤다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밑줄 쳐줬는데 못 알아듣겠으면 세법을 공부하세요. 세법 공부하시면 이런 걸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밑줄 쳤고 자 이제 분개하는데요. 제가요 지금부터 분개해 드릴 얘는 책하고 좀 달리 분개할 겁니다. 약간 달리 할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분개하는 걸 잘 적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잘 적으시고 나중에 이 사례를 다시 공부할 때 제가 필기해 드린 걸로 잘 따라가셔야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얘는 지금까지 OCI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리사이클링 허용입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얘는 리사이클링 허용. 리사이클링 허용. 리사이클링 허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달리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X1년에
채무 상품을 취득했는데요. 얼마에 취득했냐면 10,000원에 취득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입니다. 10,000원이고요. 대변에 현금입니다. 계속합니다. 이제 기말이 됐는데요. 기말에요. 사실 액면이자 현금으로 받고요. 대변에 유효이자 이자 수익으로 잡는 그런 분계 해야 되거든요. 액면 취득이니까 액면이자만큼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계를 안 하겠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세법이랑 차이가 없어서 세무조정하고 뭐 여기 이 법인세 관련해서 고려할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건 생략하고, 공정가치 평가한 것만 보면 페어밸류 OCI 자산을 1,000원만큼 올립니다. 1,000원만큼 올리면서 대변에 OCI입니다. OCI를 플러스 평가이익인데 1,000원만큼 잡았습니다. 우리는 요 분계를 했을 때 또 세무조정을 이중으로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 분계를 하게 되면, 자, 노란색으로 적습니다. 이게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대변에 얘가 자본 늘렸죠. 자본 늘렸는데 NI가 아니죠. 그러면 입금산입 1,000원 기타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자산을 1,000원 늘렸기 때문에 11,000원 됐죠. 세법상 자산은 그냥 10,000원입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필요하니까 입금 불산입 1,000원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기말이 됩니다. 기말이죠. 기말에 단기 법인세 관련해서 대변에 미지급 법인세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얘가 요 거래만 있으면 회계상 이익이 없습니다. 요 거래만. 회계상 이익이 없어서 입금산입 1,000원 하고요. 입금불산입 1,000원 하면요. 단기 세금 낼 게 없습니다. 그럼 법비가 0이 되는데요. NI 건드린 게 없는데요. 그런데요. 얘가 마이너스 유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유보가 있어서 이 마이너스 유보 1,000원으로 인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잡아야 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200원, 세율 곱하면 200원, 200원에서 200원 잡는데요. 요때 우린 이제까지 방법 1번이라고 해서 이 OCI라고 잡혀 있는 걸 직접 감액하는 것만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 방법 2번 요 자리에다가 법비라고 적고요. 법비 가로에서 OCI. 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법비 OCI라고 적은 건 요 OCI 계정을 놔두고요. 요 계정 과목 하나 더 만들어서요. 여기서 이거 빼겠다는 겁니다. 요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1105페이지 보세요. 1105페이지 보시면 그 맨 밑에 방법 2번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거기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돼 있지만 재평가 잉여금이 1,000원 적혀 있고요. 바로 밑에 관련된 법인세라는 게 보이세요? 관련된 법인세? 그게 바로 이겁니다. 관련된 법인세가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200원을 따로 적어서 1,000원에서 200원 빼서 800원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또 책에 어디 밑줄 치냐면 1117페이지 보세요. 책 1117페이지. 거기에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이 있습니다. 빨리 펴세요. 거기 박스 안에 양식이 있는데 그 박스 바로 밑에 밑줄입니다. 위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 다음 표시된 관련된 법인세가 본장 6.2절에서 방법 2번에서 분계할 때 사용했던 법인세 비용 OCI 써있죠. 거기. 그게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 OCI. 법인세 비용 OCI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OCI 적은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관련된 법인세라고 요걸 차감 별도 계정으로 차감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필기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었습니까? 잘했어요. X1년이 끝났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요렇게 다 필기하셨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제가 지금부터 적는 게 책하고 좀 달라요. 제가 적어드리는 게. 필기를 잘하세요. 결론은 똑같아요.
책하고 결론 똑같은데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리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날 분계 잘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이날 현금 채무 상품을 얼마에 팔았냐면 11,000원에 팔았습니다. 얘가 대변에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을 없애는데요. 11,000원입니다. 근데 일로 오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OCI가 얼마죠? OCI가 1,000원. OCI 1,000원을 제거하면서 대변에 처분이익. 이게 뭐한 짓인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분개했는데 이걸 지금 처음 봤는데 적으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칠판에 한 것처럼 적어. 현금 11,000원, 페어밸류 OCI 자산 11,000원, 차변에 OCI 평가이익인데 1,000원, 대변에 처분이익인데 1,000원. 이게 뭐한 짓이야? 이 분개를 보고도 모르겠어? 리사이클링. 여러분, 이 채무상품은 뭐 허용했다? 리사이클링 허용. 그래서 얘가 리사이클링 허용되면 보시고 얘기해. 회계상이익 얼마 건드려서 회계상이익 얼마 건드려? 회계상이익을 건드렸네 1,000원. 회계상이익을 1,000원 건드렸어. 회계상이익 1,000원. 근데 요 팔았을 때 세법상 입금이 얼마야? 세법상 입금이 1,000원이야 1,000원. 세법상 입금 1,000원. 그럼 디퍼런스가 없어. 디퍼런스가 없으니까 리사이클링 허용이어서 이때 회계상 이익이랑 세법상 과세소득이 다르지가 않아. 그럼 세무조정이 원래 필요 없는데 얘가 이리 와. 자산 팔렸으니까 요 마이너스 유보가 뭐 돼야 될 것 같아? 요 마이너스 유보가 자산이 팔렸잖아. 팔렸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뭐 돼야 될 것 같아? 유보 추인 돼야 되겠지. 유보 추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잘 봤죠. 적는다 노란색으로. 처분했을 때도 세무조정이 이중으로 발생해. 처분했을 때도 어떻게 발생하느냐? 잘 봐 여기. 먼저 차변에 OCI 1,000원 있지. 이게 자본을 감소시켜. 이게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이게 NI가 아니야. 이게 NI가 아니니까 손금산입 1,000원 기타 적어라. 손금산입 1,000원 기타. 그 다음 우리 전년도에 잡아놨던 마이너스 유보가 우리 뭐가 돼야 돼? 추인되려면 플러스 유보 이때 여기다가 손금불산입으로 하든지 아니면 입금산입으로 하든지 같은 거야. 여러분 요 자리에 손금불산입으로 적든 입금산입이라고 적든 같은 거니까 편하게 적어. 손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 해서 1,000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분했을 때도 이중으로 세무 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X2년 말에 우리가 법인세 관련된 분개하려고 하니까 잘 봐. 법인세 관련된 분개하려고 하니까 얘가 회계상이익 잘 봐라. 여기 얼마야? 보고 얘기해. 회계상이익이 얼마야? 1,000원 발생했어. 회계상이익이 1,000원 발생했는데 여기 봐. 손금산입 1,000원, 손금불산입 1,000원 이렇게 이중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과세소득이 1,000원이니까 대변에 미지급법인세 200원이야. 200원인데 차변에 200원만큼 뭘 적을 거냐? 일로 오세요. 우리 작년에 마이너스 유보로 인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놨습니다. 미래세금 더 낼 거라고 잡아놨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걸 적으세요. 그러면 당기세금을 200원 늘리면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200원 감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제가 어떤 분개할 거냐면 일로 오세요. 작년에 법비 OCI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별도 계정으로. 이 OCI를 직접 줄인 게 아니라 법인세 비용 OCI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200원 잡아놨는데 저것도 리사이클링 허용해야 되거든요.
리사이클링 허용이라는 얘기는 법비 OCI라고 잡아놓은 200원을 없애버리면서 차변에 법비라고 하는 NI, 법비 NI, 기본적으로 법비는 OCI라고 안 적으면 NI입니다. 법비에 OCI라고 적었을 때만 OCI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NI 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적어드린 분개가 책하고 조금 다릅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적혀 있는 분개가 이해되시면 뭐 그것도 좋고요. 근데 그게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이걸로 하세요. 제가 지금 칠판 해드린 걸로, 필기해드린 걸로. 선생님,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강의를 다시 봐. 계속. 제가 설명 다 해서 지금. 설명 다 했으니까 이걸 반복해. 반복해서 알 때까지 해야지 뭐. 근데 급한 건 아니야.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지금 제가 이거 해드린 거, 이 마지막에 해드린 거,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근데 언젠간 알아야 돼. 우리가 2차 시험까지 보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처음에 잘 안 되시면 촬영했잖아 지금.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어.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해 안 되셨을 때 다시 보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가 리사이클링 뭡니까? 리사이클링 허용. 우리가 먼저 했던 것들은 리사이클링 금지, 얘는 리사이클링 허용. 그러다 보니까 팔렸을 때 OCI 잡아놓은 게 전액 다 NI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NI로 바뀌면서 올해 세금 더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세금 늘어나고 이연법인세 부채 감소했는데 작년에 법비 OCI라고 이거 기타 포괄 손익에 잡아놓은 건데 이것도 법비 NI, 리사이클링, OCI 잡았던 걸 NI로 리사이클링, 이건 리사이클링 허용이죠.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그럼 잘 봐. 이렇게 하면 여기 NI 보이십니까? 처분이익 1,000원 보이세요? 여기 NI 보이세요? 20원 대응되죠? 올해 NI 1,000원 건드렸는데 200원만큼의 법인세 효과 대응되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 1,000원의 NI와 이게 대응되도록 잘했네요 아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 때까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 적혀있는 분개랑 정리해 보시면 결과가 동일합니다. 분개는 좀 다르게 했지만 방법이 다른 것 뿐이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책에 있는 분개를 잠깐만 좀 더 언급해 드리면 1108페이지에 보니까 책에 있는 분개는 경우 2번 해답에서 첫 번째 X1년말 분개에서 법인세 효과 2년 법인세 부채 200원 잡을 때 차변에 OCI를 직접 줄였어요. 그러니까 법비 OCI를 따로 안 쓰고요. OCI 계정을 직접 감액했죠. 그래가지고 밑에 X2년 초에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을 1,000원을 잡으려면요. OCI가 차변에 1,000원 필요하니까 전년도에 OCI를 200원 직접 줄이면서 2년 법인세 부채 잡았던 그 분개를 거꾸로 뒤집었죠.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2년 법인세 부채 없애버리고 대변에 OCI 200원을 적어줘. 그래야만 OCI가 800원인 게 되거든요. 1,000원을 없앴는데 200원이 대변에 있어야만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800원이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X2년 말 그 마지막 분기에서 단기 세금을 200원 내게 되니까 차변에 법비 NI 200원 잡는 그런 식으로 분개를 했는데 우리가 칠판에 한 거랑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칠판에 해드린 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리사이클링 허용일 때는 요 방법 2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더 좋을 겁니다. 마무리하시고 1109페이지 가로 3번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배운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복합금융상품은 첫 번째 CB, 두 번째 BW, 그 다음에 뭐 주식기준보상 배울 때 종업원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 있거든. 그것도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배웠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선 전환사채야. 전환사채. 이거의 법인세 효과 보는 건데 전환사채.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칠게. 밑에서 네 번째 줄.
이후 부채 요소에 대해서 이자 비용 인식하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감소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고 밑줄 쳤죠. 밑줄 쳐놓으세요. 일단 넘기면요 예 8번이 나옵니다. 예 8번을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예 8번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8번은요 서브노트를 보게 되면 예 8번 서브노트 보게 되면 362페이지인데요. 요렇게 적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요렇게 적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옆 페이지 그 메모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거 해드리면 책에다가 서브노트에다가 필기를 좀 하세요. 자, 예 8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8번. 예 8번을 요쪽에다가 좀 적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 8번 자료 보시고 그냥 전환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상환할증은 미지급 조건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제에 적이 안 써 있어요. 보장 수익률도 언급이 없고요. 상환할증률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 상환할증은 미지급 조건입니다. 얘가 발행하는 날짜가 X1년 초예요. 적겠습니다. X1년 초에 전환사채 발행하는데 액면 발행했습니다. 액면 발행했으면 100만 원만큼 현금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대변에 적을 때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구분해서 적습니다. 복합 금융상품이에요. 얘는 할증금은 없기 때문에 CB라는 전환사채만 있고요. 전환권 대가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환권 대가가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자, 우리는 부채 요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부채 요소의 현재 가치라는데 이 문제가 현재 가치 해보니까 875653이 나옵니다. 그럼 부채 요소는 875653이고요. 자본 요소는 나머지 금액인 124, 347입니다. 자, 이렇게 분계가 책에 되어 있는데요. 요 전환권 대가라는 게요. 여러분 저겁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 숫자죠. 이 숫자. 여기다 메모하세요. 메모.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 그런데 우린 여기서 세무 조정이 일어납니다. 세무 조정이. 어떤 세무 조정이 일어나냐면은 어려운 얘기인데 세법은요. 전환권 대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즉 회계학은 여기 보세요. 부채. CB라는 부채 요소를 여기다 적을게요. 갭상 요 부채를 875653이라고 인정합니다. 회계가요. 그런데 옆에다 텍스는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하면요. 현금 조달한 금액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전부 다 부채로 봅니다. 이 전환권 대가라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세법은 이 100만 원을 전액 다 부채. 그러면 이 두 개 금액이 안 맞죠. 부채 금액이 안 맞죠. 회계상 부채가 작죠. 이게 자산일 경우에는 회계가 작아서 세법이 더 크면 자산일 때는 플러스 유보가 필요한데 자산일 때는 이게 부채죠. 부채니까 반대니까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요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렵죠 좀? 회계상 부채는 875653인데 세법상 부채는 100만 원이니까 두 개가 디퍼런스가 있어요. 디퍼런스가 있어서 그게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세무 조정하는 걸 여기다 적어주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세무 조정 어떻게 하냐 잘 봐. 전환권 대가가 대답해. 자본을 늘렸어 안 늘렸어? 이게 회계상 자본을 증가시켰지. 근데 봐봐. NI가 아니지. 자본을 증가시켰는데 NI가 아니지. 그럼 이렇게 하라고 안 그랬나 우리? 입금산입 1, 2, 4, 3, 4, 7 기타. 그러면 입금산입 기타를 했는데
이게 당장 세금 낼 건 아니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1, 2, 4, 3, 4, 7 마이너스 유보, 세모 유보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산입 기타,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면 우리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는데 얘가 NI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변에 전환권 대가,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항목을 직접 감액합니다. 직접 자본 항목을 직접. 그래서 세율 곱하니까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30% 곱하니까 37304 37304 이렇게 책에 분개가 돼 있고요.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분개가 되면 잘 대답하세요. 요 전환권 대가 보이죠? 요 전환권 대가 이 금액에서 이게 차감됩니다. 빼보세요. 요 금액에서 요걸 차감하시면 얼마 나오죠? 그게 뭡니까? 세후. 요 금액이 세전. 이 금액에서 요거 뺀 금액이 뭐? 세후. 그래서 자본잉여금을 세후로 바꾼 겁니다. 자본잉여금을 세후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기말이 됐습니다. 기말이 되면 얘가 이자 비용을 잡습니다. 전환사채. 이자 비용 잡는데 현금 나가는 건 액면이자입니다. 액면이자가 5만 원이고요. 얘가 유효이자가 얼마냐면요. 87565입니다. 그러면 두 금액 안에 얼마가 차이냐면 37565가 차이 나는데 여러분 책에는요. 이 자리에 전환권 조정이 적혀 있죠. 여기 전환권 조정이라는 차감적 평가 개정 썼기 때문에 전환권 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전 칠판에 얘를 CB 순액으로 했죠. 순액으로 했으니까 이 자리에 CB 이렇게 저렇게 CB. 그래서 요 부채 CB를 직접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하면 요 금액만큼 회계상 부채가 늘어나죠. 회계상 부채가 늘어난다는 일로 와봐. 요게 늘어나는 얘기면 회계상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세법상 부채는 그대로 100만 원이니까 얘가 늘어나면서 결국 마지막 만기 때 10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요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분기를 끊었을 때 여기 CB가 늘어나는 거. 요게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된 거예요. 추인.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자 비용 잡았잖아요. 이자 비용이 총 이 금액인데 이 중에서 세법에서는요. 액면이자죠. 5만 원. 요거만 손금 인정합니다. 세법은 이거 100만 원에 발행했을 때 이 자체를 액면 발행한 것처럼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채를 100만 원으로 다 볼 거니까. 그래서 액면이자만 손금 인정해줘요. 그런데 여기 회계학은 여기 이자 비용을 더 잡았죠. 얼마 더 잡았어요? 37565 더 잡았죠. 제가 지금 적는 거 세무조정입니다. 적을게요. 손금 불산입 이자 비용 손금 불산입 37365 금액만큼 플러스 유보. 자, 이 플러스 유보라고 적은 게 요 마이너스 유보를 뭐 하는 겁니까? 추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유보를 추인하는 거야. 유보 추인. 여러분 유보가 추인됐다는 얘기는 우리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금액이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걸 여기다 곱합니다. 세율 30% 곱하면 아니다. 여기다 곱해야지. 여기다가 이 추인된 거 추인된 금액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세율 잘못 적은 것 같다. 37565라고 적어야지. 37565 맞지? 그럼 37565라고 적었어요. 요 숫자에다 몇 프로 곱해? 30% 곱하세요. 세율 곱하니까 11270.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감소하는데 여러분 유보 추인될 때 보세요. 유보 추인될 때 여기는 NI 건드렸지. 유보 추인된 금액이 NI 이자 비용 NI 건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이 법인세 효과를 법비 NI를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전환권 대가를 늘리는 거 아닙니다. 전환권 대가는
이연법인세 부채 잡으면서 세후금액으로 바꿔서 자본잉여금에 세후가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이 유보 추인될 때 여기 이자 비용이 올해 NI 건드렸기 때문에 NI 건드린 거에 대해서 법인세 효과를 NI, 법비 NI에 반영. 그래서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까 책에 1109페이지 보실래요? 1109페이지 보시면 제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아까 밑줄 쳐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0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두 줄 밑줄 친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읽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환사채 관련된 법인세 효과 보는 거 다 해드렸습니다. 요 사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게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객관식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요. 좀 어려운 겁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건데, 모르겠으면요, 공개 강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보세요. 이해 언젠간 하겠죠. 세법 배우고 나면 더 잘할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 시간 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1110페이지 보면은 1110페이지 6.3이라는 제목 있지. 이거 아까 했어. 우리가 전 시간에 했고요. 넘깁니다. 예고번 나오거든요.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해드렸어요. 자, 7절 나오죠. 재무제표 표시라고. 이거는 본 강의 때 할 겁니다. 해드렸어요. 넘길게요. 1118페이지 1118페이지 보세요. 111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보론 1번이 있지. 보론 1번은 아까 했습니다. 재평가 손실 아까 했고요. 1119페이지 보론 2번 있죠. 거기다 메모하세요. 세법 공부한 다음에 읽어보기. 법인세법 다 배운 다음에 읽어보기. 안 읽어봐도 돼요.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보지 마시고, 관심 있으면 법인세법 배운 다음에 읽어보기라고 메모하시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11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밑줄 칠게요. 그러나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타로 소득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밑줄만 치세요. 세법 배워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1120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한 편이라고 밑줄 치세요. 한 편. 기타로 소득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X1년 말에 이루어진 다음의 거래를 예로 들어본다 라고 나와 있죠. 그거를 세법 배운 다음에, 지금 미리 보지 마시고 세법 배운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보론 3번 있죠. 그건 하지 마세요. 넘깁니다. 보론 4번도 있죠. 넘어가십니다. OX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푸시고요.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식 문제는 제가 줬다가 요 다음 시간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요 15장에 객관식 문제를 6개 들어있는 걸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서브노트 보세요. 서브노트에 362페이지 보시면 OX 문제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서브노트 362페이지입니다. 자, 6개 다 풀었으면 요 처음에 4개가 틀린 말이고요. 마지막 2개가 맞는 말인데, 요 마지막 2개 맞는 뭐 얘기해 보자. 이 첫 번째가 왜 틀렸냐면 영어권은요. 일단 일시적 차이입니다. 영어권은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해요. 마이너스 유보가. 그래서 일시적 차이예요. 그런데 이연법인세 부채 잡지 말라고 한 거죠. 마이너스 유보이지만
마이너스 유보로서 일시적 차이 맞지만 순환 문제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 잡지 말라고 한 거니까요. 얘가 앞에는 맞는 말이죠. 앞에는 맞는 말인데 일시적 차이로 보지 않는다는 이 마지막 말이 틀렸죠. 그다음 이연법인세는요.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가 변했을 때 변할 수 있는데요. 일시적 차이. 그거 말고도 얘는 뭐 그거만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책 1096페이지. 1096페이지 보세요. 109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4.3이란 제목에 이연법인세 변동의 인식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줄에 밑줄 치면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 차이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파란색 박스에 총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그 박스 안에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알아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거만 좀 알면 된다라고 말했던 거 그겁니다.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거 변동만으로 변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니까 틀린 말. 그다음 얘는 유동 비유동 구분할 때 이연법인세는요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비유동. 여기 유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율이 누진 세율 구조여서 여러 가지 세율이 있으면 한 개 세율이 아니라 평균 세율입니다. 이 단어가 틀렸어요. 한 개 세율이 뭐로 바뀌어야 맞는 말이야? 평균 세율. 평균 세율로 바뀌어야 맞는 말입니다. 이연법인세는요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 요 마지막에 이연 자산은요 매년 말 자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말 재검토해서 자산성이 없으면 못 잡고요. 자산성이 있을 때 또 잡아주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들 다 요런 문장들이 말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 잘 하시면 좋겠고 쉬었다가 이 챕터 15장에 객관식 문제 풀어주겠습니다.